여러분, 최근 해외 언론들이 한국을 보는 시선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냥 좋아졌다 정도가 아니라요. 아예 세계 질서를 재배치하는 보고서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종합 국력 순위가 전 세계 6위로 올라섰다는 공식 평가가 나왔거든요. 여기서 잠깐만요. 일본은 어디 갔냐고요? 네, 그 일본을 한국이 제쳤습니다. 오늘은 외신들도 깜짝 놀란 대한민국의 진짜 국력 순위, 그 안에 숨겨진 5가지 핵심 이유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순위가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하고 넘어가야겠죠. 미국 싱크탱크 란드 연구소와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두 곳 모두 비슷한 결과를 냈어요. 종합 국력이라는 건 군사력만 보는 게 아닙니다. 경제, 기술, 문화, 외교, 교육 이 모든 걸 합산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한국이 갑자기 6위까지 올라간 걸까요? 사람들은 그냥 수출 잘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데요. 실상은 훨씬 더 구조적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번째 이유, 반도체 기술력의 독보적 위치.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 점유율이 70% 넘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이서 글로벌 디램 시장 75%, 낸드 플래시 시장 53%를 차지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많이 만든다가 아니라 기술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요가 폭발했죠. SK하이닉스는 HBM3 양산에서 전 세계 1위 자리를 굳혔고 삼성도 HBM3 개발에 성공하면서 엔비디아 공급 계약을 따냈어요. 미국이 중국 반도체 수출을 강력히 규제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오히려 수혜를 받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못 만드는 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한국만 안정적으로 공급하니까요.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은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가 된 거죠. 두 번째 이유, 조선 해운 배터리 3종 세트. 조선업만 봐도 놀랍습니다. 2024년 한국 조선 삼성사의 수주량 점유율이 전 세계 58%예요.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이 세 곳이 LNG선과 컨테이너선, 초대형 유조선 시장을 쓸어 담았어요. 특히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는 한국이 압도적 1위입니다. 암모니아 추진선, 메탄올 추진선 이런 기술은 유럽도 못 따라와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배터리 시장도 한국이 장악했거든요.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회사 합쳐서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30%, 테슬라, BMW, 포드, GM 이런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 배터리 없이는 못 만듭니다. 게다가 미국 IRA 법안 이후 북미 지역 배터리 공장 투자가 한국 기업 중심으로 몰렸어요. 조지아주, 미시간주, 테네시주 여기에 LG와 SK가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만 해도 5곳이 넘습니다. 결국 한국은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 공급망을 쥐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 문화 산업의 경제적 파급력. 이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BTS, 블랙핑크, 뉴진스, K-팝만 해도 연간 수출액이 15억 달러.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문화가 가져오는 간접 효과입니다. 한국 드라마 한 편이 넷플릭스에 올라가면 식품, 화장품, 패션, 관광까지 연쇄적으로 수출이 늘어나요. 오징어 게임 시즌1이 나온 뒤 한국 라면 수출이 30% 증가했고 한국 관광객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브랜드 국가 이미지 전체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낸 거죠. 최근 영국 BBC는 한류를 소프트 파워 1위 사례로 따로 분석 보도를 냈어요. 미국 하버드 케네디 스쿨도 한국의 문화 전략을 국가 경쟁력 교과서로 다룹니다. 심지어 중동, 남미, 아프리카까지 K-팝 팬덤이 퍼지면서 한국 기업 진출도 쉬워졌어요. 사우디 넘시티 프로젝트에 한국 건설사들이 대거 참여한 것도 문화적 호감도가 한몫했습니다. 네 번째 이유, 방산 수출의 급격한 성장. 2023년 한국 방산 수출액이 17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세계 4위 수준입니다. 폴란드의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전투기 48대를 수출했고 호주에는 AS21 레드백 보병 전투차 129대를 공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루마니아까지 K9 자주포 도입 계약이 줄줄이 이어졌죠. 왜 이렇게 한국 무기가 인기를 끄는 걸까요? 첫째, 가격 대비 성능이 좋고 둘째, 납기가 빠르며 셋째, 기술 이전도 적극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를 늘리면서 한국 무기 수요가 폭발했어요. 독일이나 프랑스 무기는 가격도 비싸고 납기도 오래 걸리는데 한국은 1년 안에 인도가 가능하니까요. 게다가 한국은 미국 무기 체계와 호환성이 높아서 나토 국가들이 선호합니다. 방산은 단순 수출이 아니라 외교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져요. 이게 국력 평가에서 큰 점수를 받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유, 교육 수준과 R&D 투자 강도.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5세에서 34세 기준 70% 넘습니다. 이건 세계 1위 수준이에요. 일본은 65%, 독일은 35%, 미국도 50% 초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단순 학력이 아니라 연구개발 인력 비율입니다. 한국은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가 15명이 넘어요. 이것도 세계 최상위권이죠. R&D 투자 비중도 GDP 대비 4.8%,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습니다. 삼성, LG, 현대차, SK 같은 대기업들이 연간 20조 넘게 R&D에 쏟아붓고 있어요. 이 돈이 반도체, 배터리, AI, 바이오, 우주항공 기술로 고스란히 전환되는 겁니다. 최근 한국은 자체 개발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에도 성공했죠. 이건 세계에서 7번째예요. 달 탐사선 다누리도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했고 2032년 달 착륙선 계획도 진행 중입니다. 일본이 과거 기술 강국이었던 건 맞지만 지금은 투자 속도에서 밀렸어요. 일본은 1990년대 이후 R&D 증가율이 거의 정체됐지만 한국은 매년 7%씩 늘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한국이 정말 일본을 넘어선 걸까요? 경제 규모만 보면 아직 일본이 위에요. GDP는 일본이 4조 2천억 달러, 한국은 1조 7천억 달러 수준이니까요. 하지만 1인당 GDP는 한국이 3만 5천 달러, 일본이 3만 3천 달러, 이미 한국이 앞서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성장 모멘텀이에요. 일본은 30년째 저성장 늪에 빠져 있고 한국은 여전히 기술 혁신 중심으로 2%대 성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군사력 비교는 어떨까요? 글로벌 파이어파워 지수 기준으로 한국은 세계 5위, 일본은 8위입니다. 일본 자위대는 규모는 크지만 공격 무기 보유 제한이 있어요. 한국은 탄도미사일, 잠수함, 전차 모든 분야에서 실전 배치 중이죠. 문화 영향력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이 여전히 강하지만 K-팝, K-드라마, K-무비는 전 세계 10대부터 40대까지 사로잡았어요. 넷플릭스 글로벌 탑10에 한국 콘텐츠가 매주 2개 이상 들어가지만 일본 콘텐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외신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2024년 12월 한국을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 플레이어로 따로 분석 기사를 냈어요. 미국 CNN은 한국의 방산 수출을 글로벌 안보 지형 변화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독일 슈피겔도 한국이 반도체와 배터리로 유럽 산업을 재편하고 있다고 보도했죠. 심지어 일본 니케이 신문도 한국의 국력 상승을 인정하면서 일본이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자체 분석 기사를 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순위가 올라갔다고 해서 한국이 완벽한 나라가 된 건 아니에요.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고 청년 실업률도 높으며 부동산 양극화도 계속되고 있죠. 게다가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 이 문제도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중소기업 생존율이 낮고 스타트업 투자도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6위까지 올라온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술 혁신 속도가 빠르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 위치를 차지했으며 문화와 산업이 결합된 시너지가 폭발적으로 커졌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한국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 바이오 헬스 이 세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거든요. 삼성은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를 추격 중이고 SK 하이닉스는 AI 메모리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합니다. LG는 6G 통신 기술 개발에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고 현대차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2027년 목표로 준비 중이에요. 만약 이 기술들이 성공하면 한국은 5위권 진입도 가능합니다. 물론 넘어야 할 산도 많아요. 미중 갈등 속에서 외교 줄타기를 해야 하고 내부 경제 구조 개혁도 필수죠. 하지만 지난 70년간 한국이 보여준 성장 속도를 보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1953년 전쟁 폐허에서 시작해 2025년 세계 6위 국력 국가까지 이건 인류 역사에서도 드문 사례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이 앞으로 5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